안녕하세요. 저는 68살 박수영입니다. 지금은 아들과 딸이 곁을 지켜주는 덕분에 그럭저럭 평온한 일상을 살고 있지만 몇 해 전만 해도 제 삶은 온통 회색빛이었습니다. 한때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모범적인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게 자랑이었어요. 남편은 교직에 몸담았고 저는 집안과 시댁 살림을 도맡았죠. 남편 뒷바라지에 시부모 봉양, 아이들 키우며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래서 은퇴하면 둘이서 손잡고 여행도 다니고 못다한 여유를 누리며 살아보자던 그 약속이 제게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월이 야속하더군요. 그렇게 믿어왔던 남편, 제 인생의 버팀목이라 여겼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낯선 이로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변화였어요. 늘 붙어 있던 휴대폰, 눈도 마주치지 않고 무뚝뚝해진 말투, 이유 없는 외출. 그 모든 게 모이고 쌓이더니 어느 날 저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절망의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그저 저 같은 일을 겪고 있는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상처를 안 받는 건 아니니까요. 그럼 저의 황혼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편이 정년퇴직을 하고 저희 부부는 정말 많은 꿈을 꾸었습니다. 여보, 이젠 우리 인생 즐겨야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자.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오랜 교직 생활을 마무리했죠. 저도 기대에 부풀었어요. 해외여행도 가고 지방으로 작은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 놀러 오면 맛있는 것도 해주며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초반에는 분명 그런 시간을 조금이나마 보냈습니다. 남편도 저도 웃음이 많았고 매일 아침 산책하고 찻집에도 가고 친구들 만나면 자랑도 했죠. 우리 남편 이젠 나랑 둘이서만 다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남편이 이상하게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운동해야 해. 하며 테니스 모임을 시작했어요. 저는 좋게 생각했습니다. 퇴직 후 생기는 공허함도 채우고 체력도 챙기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그게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건 남편이 하루에도 몇 번씩 테니스장에 들락거리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아침밥 먹자마자 테니스장, 점심 먹고 나서도 테니스장, 저녁밥 놓자마자 또 테니스장. 아니 여보, 이 나이에 뭘 그렇게 들여다봐요. 휴대폰 끼고 사네. 다 저녁 때 산책이나 하자니까 테니스장 간다니. 남편은 언제부턴가 제 말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은 단순히 운동만 하러 다니는 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건강을 위한 운동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루 이틀이라면 그럴 수도 있죠. 퇴직하고 시간이 많아지니 테니스에 빠진 거라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이상하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테니스장에 가는 건 좋은데 하루에도 2번, 3번씩 아침 저녁으로 들락날락하는 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제가 뭐라도 말하려 하면 남편이 예전답지 않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더군요. 산책은 무슨 산책이야. 운동하고 와서 먹어야지. 얼른 저녁이나 차려. 그 한마디에 맥이 탁 풀리더군요. 예전 같으면 조곤조곤 이야기하고 제 말에 귀를 기울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하는 말이 귀찮기만 한가 봅니다. 하루는 얘기라도 좀 해보자며 앉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요즘엔 내가 당신 얼굴 보기도 어려워요. 하루 종일 테니스만 치고 나랑 같이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은 내가 밖에서 무슨 나쁜 짓이라도 했다는 거야. 라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제야 느꼈죠. 이 사람 뭔가 감추고 있구나. 사소한 말다툼도 제 작은 불만도 이제는 잔소리로 여기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상했고 그동안 제가 헌신했던 세월들이 물거품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시부모 모시느라, 남편 내조하느라 내 삶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대접을 받는다니 서러움이 북받쳐 오르더군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설마라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설마가 곧 현실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움이 반복됐습니다. 말 한마디만 곱게 해도 싸움이 안 될 텐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남편은 제 말 자체를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줄고 전화를 하면 안 받는 일이 잦아졌고 테니스장에 있다는 말 외엔 늘 똑같은 대답뿐이었습니다.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면 이미 밥을 먹었다며 돌아오는 날도 많았어요. 같이 먹자고 했잖아. 미안, 모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었어. 그 모임이라는 게 왜 그렇게 자주 있는 건지도 이상했지만 저는 그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설마 우리 남편이 그럴 리 없어. 평생을 바르게 살아온 사람인데. 그 믿음 하나로 버텼는데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딸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요즘 너무 이상해. 진짜 바람피는 거 아니야? 처음엔 얘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하며 웃어넘겼지만 그 말이 자꾸 제 마음에 돌처럼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의심은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딸이 아빠가 간다는 테니스장에 들렀는데 남편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날도 테니스 장비를 들고 집을 나섰는데 정작 그곳엔 없었다는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메시지도 읽지 않고 이 사람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 그날 이후로 제 마음엔 의심이 아니라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곧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단초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눈과 귀는 온통 남편에게만 쏠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이 어떤 옷을 입고 나가는지, 무엇을 챙기는지, 휴대폰을 얼마나 들여다보는지를 유심히 살피게 되더군요. 테니스장 간다며 나가지만 저는 그 말이 더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운동복은 입고 나가지만 테니스채와 가방을 어색하게 든 손, 그리고 자꾸 바뀌는 운동화. 도대체 어디를 가는 걸까? 어느 날은 마음이 너무 불안해 몰래 따라가 볼까 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엄마, 아빠 테니스장 근처 갔다가 들러봤는데 안 계시더라. 강사한테 물어보니까 오늘은 시합도 없고 오지도 않았대. 그 말에 속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분명 테니스 장비를 챙겨서 나갔습니다. 아침밥도 거르고 부지런히 뛰쳐나갔는데 정작 테니스장에 없다고? 딸은 놀랐고 저는 더 놀랐습니다. 무엇보다 믿었던 사람에게 속고 있는 것 같다는 직감이 끔찍했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몇 번을 해도 받지 않다가 겨우 연결된 통화.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요? 무슨 일 난 줄 알았잖아요. 테니스 치느라 못 받았어. 경란이가 테니스장에 들렀는데 당신 없었다더라. 잠깐의 정적.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저는 모든 걸 직감했습니다. 테니스장이 거기 하나냐? 오늘은 친구가 다른데 가보자고 해서 거기로 갔어. 왜 갑자기? 왜 말도 없이 바꾸고 같이 간 친구는 누구야?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왜 이래? 사람 이상하게 만들지 말고 끊자고 했습니다. 그 말, 그 말투, 그 뉘앙스. 모든 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남편 맞아?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딸이 했던 장난스런 말이 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엄마, 아빠 바람난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말은 이제 장난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남편을 향한 애틋함보다는 무언가를 꼭 밝혀내고야 말겠다는 집념이 제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죠. 딸과 저는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엄마, 오늘 아빠 또 테니스장 간다고 했죠? 시간 맞춰서 나가보자. 그날은 유난히 무더웠습니다. 여름볕이 머리 위를 쪼이고 있었지만 제 가슴속은 더 뜨거웠습니다. 그 사람을 마주치게 된다면 그저 숨기고 넘어갈 수 없는 순간이 될 거란 걸 직감했죠. 테니스장 근처엔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평소 다니던 테니스장은 여름 휴가라 문을 닫았다고 붙어 있었어요. 딸이 무언가 감을 잡은 듯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시간이라면 아직 그 근처 어딘가에 있을 거야. 나 따라와요. 딸은 남편 차 번호를 기억하고 있었고 우리는 그 차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지나 모텔촌 주차장에서 낯익은 번호판을 발견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설마 여기에?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혹시 오해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낯익은 실루엣이 모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옆엔 우아한 원피스를 입은 중년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차에 올라탔고 그 모습은 제가 평생 알던 남편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알던 그 사람은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남자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존경받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던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있는 남편은 그저 평범한 바람난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딸이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지금 가서 소리쳐도 마음만 후련해요. 더 큰일 만들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건 증거를 모으는 거예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화가 났고 배신감에 치를 떨었지만 저는 차마 그 순간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나야만 했죠. 그 사람을 직접 마주한다면 저는 제 자신조차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제 안의 무언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며칠 후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저는 밥상을 차리며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을 먹는 남편을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수없이 떠오르던 말을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 남자가 모텔에서 다른 여자와 함께 나오던 그 남자라는 걸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딸과 아들은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둘 다 충격이 컸습니다. 특히 딸은 아빠를 누구보다 따르고 좋아했던 아이였습니다. 엄마, 난 아빠 다시 못 봐요. 그렇게까지 좋아했던 사람인데 정말 너무 실망이에요. 아들은 말이 없었지만 눈빛엔 분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조용히 저를 안아주며 말하더군요. 엄마, 이제는 그만하세요. 아버지 용서할 필요 없어요. 이혼하세요. 제가 엄마 모실게요. 그 말에 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평생을 바쳐 헌신해온 남편에게 자식들 앞에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지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조용히 집으로 들어와 통장을 꺼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집은 당신 거야. 여기 있는 돈도 당신 쓰고 싶은 대로 써. 나는 더는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없어. 그러곤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순간 저는 그가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80 가까이 함께한 사람인데 그렇게 말없이 등을 돌리며 떠나는 모습이 마치 이방인 같았어요. 너무 조용하고 너무 담담하게 이별을 고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그동안 그 사람을 얼마나 몰랐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결심했죠. 더는 이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겠다. 내가 나를 지켜야지 이대로 무너지진 않겠다. 그 결심이 제 인생의 두 번째 시작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분명 슬펐고 아팠지만 그 상처는 제게 새로운 힘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그날 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 처진 눈과 늘어진 어깨. 이제 나도 늙었구나 싶었지만 그와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그동안은 남편을 위해, 시댁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무너진 자리에 저 자신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과 저는 흥신소를 통해 남편의 동선을 정리했고 남편이 한 달 넘게 그 여자와 모텔을 들락거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저는 직접 남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 감정을 담아낸 글이었습니다. 퇴직할 때까지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한 당신에게 고맙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아내로 살았던 지난 40년 중 마지막 그 하루가 모든 기억을 망쳐버렸습니다. 당신을 믿고 따르고 존경했던 아내는 그날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분노와 슬픔을 간직한 한 여인뿐입니다. 당신이 준 돈은 당신의 마지막 선물로 알고 받겠습니다. 하지만 애들 몫은 남기지 마세요. 그건 당신이 가질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둘은 그리고 우리 가족은 영원한 남입니다. 편지를 보낸 뒤 저는 단 한 번도 남편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와도 받지 않았고 찾아온다고 해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마음 한켠에 연민도 있었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잠깐의 일탈로 모든 걸 잃었다는 사실에 측은함도 들었죠. 하지만 딸과 아들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그리고 모텔에서 나오는 그 장면이 눈앞에 아른거릴 때마다 그 감정은 다시 분노로 뒤바뀌었습니다. 남편은 다시 돌아올 생각을 했는지 아들에게 연락을 해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아들은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엄마한테는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다시는. 그렇게 우리는 남편과의 인연을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복수였던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등을 돌린 남편에게 아무 말 없이 돌아서 준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응징이었고 가장 냉정한 작별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아물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저는 견뎌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999장면 구정리 새로운 산 시작. 남편이 떠나고 그 집에서 며칠을 더 지낸 후 저는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는 그 공간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거실 벽, 주방 식탁, 안방 침대 모든 공간마다 남편의 그림자가 어른거렸고 숨조차 편히 쉴 수 없었죠. 아들은 말없이 집을 내놓았습니다. 엄마, 이 집은 이젠 엄마한테 상처만 되는 곳이야. 내가 알아서 다 처리할 테니까 엄마는 마음만 정리해요. 그렇게 저는 아들이 마련해 준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집이 바뀌고 창밖 풍경이 달라지니 마음이 조금씩 놓이기 시작하더군요. 딸도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밑반찬도 챙겨주고 같이 마트에 가고 웃음도 자주 터졌습니다. 사위와 손주도 늘 안부를 묻고 영상통화도 자주 했죠. 그렇게 가족의 사랑 속에서 제자리를 조금씩 되찾아갔습니다. 한동안은 남편 생각이 아예 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몸은 아픈지, 또 그 여자에게서 완전히 벗어났는지. 하지만 이내 스스로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내가 돌볼 대상이 아니다. 그 다짐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아들 말대로 남편은 결국 그 여자에게 모든 걸 잃고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자가 집이고 돈이고 싹 챙겨서 도망쳤다고요.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알아? 다른 회원들도 당했다더라. 아버지만 제일 크게 속은 거야.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연민도 아닌 그냥 이제 끝난 이야기라는 무감각이 저를 지배했죠. 대신 저는 제 삶을 하나하나 다시 쌓기 시작했습니다. 딸과 아들과 함께한 국내 여행도 있었고 손주들과의 놀이공원 나들이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생전 처음으로 딸, 며느리와 함께 해외여행도 다녀왔죠. 그 나라의 햇살과 바람을 맞으며 저는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느꼈습니다. 거울을 보면 여전히 주름지고 피곤한 얼굴이지만 그 안에 담긴 눈빛은 전보다 훨씬 단단해졌다는 걸 느낍니다. 예전엔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 살아왔다면 지금은 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이름 박수영으로요. 그리고 이제는 알겠습니다. 사랑도 헌신도 결국은 자신을 지켜야만 가능한 것이라는 걸요. 늦었지만 저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다름 아닌 상처였지만 그 상처 덕분에 제 삶을 되찾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저처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지금 이 순간 나도 모르게 무너지고 있는 관계 안에서 혼자 울고 계신 분도 계시겠죠. 제가 감히 그 모든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절대 당신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을 가정에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 하나만 믿고 자식들 잘 키우며 온갖 시댁살이에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보상은 있겠지, 그 믿음 하나로 버텨왔죠. 하지만 그 믿음이 무너졌을 때 저는 저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참고 살았을까? 왜 그 사람의 외면을 내 탓으로 돌리며 살았을까?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의 저는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했고 성실했고 묵묵히 내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아니라 저를 외면하고 배신한 그 사람이었다는 걸.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 상처받고 있다면 제발 그 고통을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자식이든 친구든 가족이든 함께 나눌 사람이 꼭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해 주세요.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사연이 지금 어딘가에서 혼자 상처 안고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가 나누는 진심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사연에서는 또 다른 인생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